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어제 저녁에 뭐 먹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다 보면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약 40%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생활 습관을 바꾸면 치매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그 시작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매 예방 습관 10가지를 4개의 챕터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총 4개의 챕터이며 첫 번째 챕터는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우리 몸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고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 하루 30분 걷기예요. 선생님, 저는 나이도 많고 체력도 약한데 운동을 해야 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걸으셔야 합니다. 다만 마라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9년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연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에 9km 이상 걸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50%나 낮았습니다. 왜 걷기가 이렇게 좋을까요? 첫째, 걸으면 심장이 뛰고 피가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당연히 뇌에도 피가 더 많이 갑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피가 많이 가야 뇌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걸으면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뇌 영양제입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가 새로 자라도록 돕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을 크게 만듭니다. 셋째,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적입니다. 걷기는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법이죠.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목표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입니다.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입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고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시간대는 언제가 좋을까요? 아침이나 저녁이 좋습니다. 한여름 한낮은 피하세요. 더위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세요. 그러면 운동도 되고 대화로 뇌 자극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깔아보세요. 매일 걸은 걸음수가 기록되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걷고 싶은 동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이 중요. 뇌는 죽을 때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뇌는 죽는 날까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뇌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산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만 하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죠. 편하긴 하지만 뇌에는 자극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평생 동안 공부를 계속한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뇌 크기가 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학원까지 공부한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았죠. 그럼 뭘 배우면 좋을까요? 악기를 배워보세요.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뭐든 좋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눈으로 악보를 보고 손으로 움직이고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외국어도 좋습니다. 영어 회화를 하루 10분씩만 해보세요.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많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만들고 발음을 연습하는 과정이 모두 뇌 운동입니다.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학습입니다. 카카오톡 보내기, 사진 찍어서 전송하기, 유튜브 보기.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학습이에요. 게다가 손주들과의 대화 시간도 늘어나니 더 좋죠. 그림 그리기, 서예, 십자수, 퍼즐 맞추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다는 것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보세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5세의 대학에 입학한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사람을 만나라, 고립은 독약이다. 바로 활발한 사회활동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24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결과가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친구와 가족이 많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더 건강했고 치매에도 덜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를 할 때 우리 뇌는 정말 바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편하긴 하지만 뇌는 점점 게을러집니다. 더 심각한 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을 넘어서 실제로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1.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의 노래교실, 탁구교실, 한글교실.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교회, 성당, 절. 정기적으로 가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됩니다. 자원봉사는 어떨까요? 남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현장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전화도 좋습니다. 친구나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잖아요. 손주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더 건강합니다. 첫 번째 챕터를 정리하겠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라. 하루 30분 걷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젊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먹는 것이 곧 뇌가 된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죠.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습관, 뇌 건강에 좋은 식습관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치매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2015년 미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30-40% 낮았습니다. 지중해식 식단 뭐가 다를까요? 첫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하루 5번 이상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웁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물질들을 제거합니다. 과일도 좋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가 좋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2년 반이나 늦춰졌습니다. 둘째, 생선을 자주 먹습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들어보셨죠?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생선을 드세요. 구워도 좋고 쪄도 좋고 조려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간하지 마세요. 셋째, 통곡물을 먹습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이 좋습니다. 흰빵보다는 통밀빵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곡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뇌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통곡물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한데 이것이 뇌 기능에 중요합니다. 넷째,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두를 반으로 쪼개보면 우리 뇌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호두는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오메가3도 들어있고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호두를 먹은 노인들이 2년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섯째,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좋습니다. 이런 기름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째, 소금을 줄이세요. 한국인은 세계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고혈압은 치매의 주요 원인입니다. 국찌개에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도 싱겁게 담그세요. 가공식품, 특히 라면, 햄, 소시지는 소금 덩어리입니다. 둘째, 설탕을 줄이세요. 단 음료수,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당뇨병은 치매 위험을 2배 높입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을 피하세요.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빵, 과자를 살 때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넷째, 술을 줄이세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음은 확실히 뇌를 손상시킵니다. 하루 한두 잔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주일로 정하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노인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이것이 뇌에 쌓이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훨씬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즉,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뇌가 청소되지 않고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이 계속 쌓인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하루 7, 8시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4, 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몸이 적응한 것일 뿐 뇌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둘째,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세요. 셋째, 침실 환경을 잘 만드세요.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넷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흥미진진한 책은 피하세요. 오히려 잠이 달아납니다.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이것을 5번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만약 불면증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챕터를 정리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뇌가 된다.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 견과류를 많이 먹고 소금, 설탕, 나쁜 지방, 그리고 술을 줄이세요. 그리고 매일 7, 8시간 푹 주무세요. 이것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독소를 멀리하라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만성질환들이 치매를 부추깁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뇌를 쓰고 또 쓰는 지속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비축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뇌를 많이 쓴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뇌에 여유분이 있어서 치매가 잘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정도의 뇌 손상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지 예비능의 차이입니다. 그럼 인지 예비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독서입니다. 하루 30분만 책을 읽으세요.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신문도 좋습니다.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훑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읽고 나서 오늘 읽은 내용이 뭐였지? 라고 되새겨보세요. 둘째, 글쓰기입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날씨 좋았다. 밥 먹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보세요. 오늘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벚꽃이 활짝 피었다. 작년 이맘때 남편과 함께 보았던 벚꽃이 생각나서 그리웠다. 이렇게요.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손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감동받을까요? 셋째, 퍼즐과 게임입니다. 스도쿠, 낱말 퍼즐, 십자말풀이. 신문에 나오는 것들 다 좋습니다. 직소 퍼즐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작은 조각들을 맞추면서 집중력과 공간지각 능력이 향상됩니다. 바둑, 장기, 체스도 좋습니다.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고 기억하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합니다. 화투도 괜찮습니다. 돈을 걸지만 않으면요. 패를 기억하고 계산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인지 훈련입니다. 넷째, 손을 쓰는 활동입니다. 뜨개질, 십자수, 종이접기, 서예. 손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면 뇌의 많은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다섯째, 암산 연습입니다. 장을 보러 갈 때 계산기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배추 3,000원, 무 2,000원, 당근 1,500원. 합이 6,500원이네. 이렇게요. 여섯째, 길 찾기 연습입니다. 내비게이션만 믿지 말고 가끔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보세요. 공간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TV는 뇌 운동이 아닙니다. TV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죠. 뇌가 수동적입니다. 물론 좋은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일곱 번째 습관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세 가지를 3대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이 질환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계시죠. 문제는 뭘까요? 이 질환들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뇌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은 뇌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죽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혈관성 치매가 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고혈압이 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년기에 치매 위험이 60% 높았습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라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세요.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짠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약을 먹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약을 먹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약을 안 먹고 고혈압으로 치매나 뇌졸중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높은 혈당이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뇌세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염증 반응이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사명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관이 깊다는 뜻입니다.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흰쌀밥, 빵, 면.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를 많이 먹으세요. 식사 후 10-15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혈당 검사는 1년에 2번 이상 하세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 잡으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낍니다. 뇌로 가는 혈관도 좁아지고 결국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가능합니다.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생선과 견과류를 늘리세요. 그래도 안 되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검사하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8번째 습관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중 많은 것들이 뇌에 해롭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또한 담배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금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금연 5년 후부터 치매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제공합니다. 성공률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와인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음은 확실히 해롭습니다.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죽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3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권장량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1잔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간이 쉴 수 있도록 금주일로 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술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몸에 더 오래 남고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3번째 챕터를 정리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독소를 멀리하라. 뇌를 쓰고 또 쓰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세요. 이것이 치매를 막는 3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챕터 마음을 돌보고 조기에 발견하라입니다.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100% 막을 수는 없기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9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치매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잠깐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은 뇌, 특히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이 20년 후 치매 위험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문제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우울증 자체가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위축시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유튜브에서 호흡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을 검색해 보세요. 안내 음성을 따라하면 쉽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명상을 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니 해마가 커져 있었습니다. 둘째, 요가나 태극권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죠. 복지관에 가보시면 요가나 태극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셋째, 자연 속 산책입니다. 숲이나 공원을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산림욕이라고 해서 치료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자연은 그 자체로 치유력이 있습니다. 넷째, 웃음입니다. 웃음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세요. 웃음 치료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여해 보세요. 다섯째, 취미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원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스트레스를 잊게 됩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다, 아들이 전화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만약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이 안 오고 식욕이 없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매 조기 발견입니다.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10에서 20년 전부터 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6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 인지기능 선별검사를 받으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15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등을 평가합니다. 검사를 받아서 치매로 나오면 어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일찍 발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훈련으로 진행을 5-10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방금 한 말을 반복하거나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합니다. 옛날 일은 잘 기억하는데 최근 일만 잊어버리는 것이죠. 둘째, 날짜와 장소를 혼동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헷갈려 합니다. 셋째, 익숙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평생 해온 요리를 못하거나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넷째, 말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것, 저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섯째,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옷을 이상하게 입거나 이상한 물건을 사거나 사기를 당합니다. 여섯째, 성격이 변합니다. 원래 온순하던 사람이 화를 잘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 우울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가족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요즘은 약도 좋고 치료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10년, 20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활용하세요. 전국 256개 지역에 있고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지훈련 프로그램, 가족교육, 상담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10가지 습관을 4개의 챕터로 나누어 알아봤습니다. 챕터 1번.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라. 하루 30분 걷기. 새로운 것 배우기. 사람들 만나기. 챕터 2번. 먹는 것이 곧 뇌가 된다. 지중해식 식단. 충분한 수면. 챕터 3번.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독소를 멀리하라. 뇌 쓰고 또 쓰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과 절주. 챕터 4번. 마음을 돌보고 조기에 발견하라.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나요? 혹시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나는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하겠다. 나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부터 하겠다. 나는 금연부터 하겠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그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꾸준함을 추구하세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나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노년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치매는 두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